네, JTBC 뉴스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습니다. 잠시 뒤 오전 9시 30분에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나와서 포토라인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35억 원을 송금하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했습니다. 이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인 최 씨 일가에 삼성이 수백억 원대의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 사무실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도착을 안 했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전 9시 반, 그러니까 약 5분여 뒤에 이곳 특검 사무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서 있는 이곳 3층 주차장을 통해 걸어오게 되는데요. 특검이 부르는 첫 대기업 총수이자 이번 사건에서 재벌 총수로선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새벽부터 국내 기자들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까지 모이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엔 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 씨 측에 수백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잖아요. 네, 이 부회장은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지원을 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삼성그룹 역시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강요에 의해서 지원했을 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최순실 씨 측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태블릿 PC에서 삼성 지원안 관련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한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의 최 씨 일가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위증을 했다면서 국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도 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관련해서 부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위증이라며 특검이 국회에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특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이니까요.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많은 취재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회부 이서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혐의인지 짚어주시죠. 예,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소환을 밝히면서 뇌물 공여 혐의의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물을 준 혐의로 피의자가 돼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뇌물을 누구에게 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자가 있다면 당연히 뇌물을 받은 혐의자도 있을 겁니다. 예. 이 뇌물을 받은 혐의자는 당연히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인데요. 예. 현재 이 특검은 이 최순실 씨가 이 박근혜 대통령이 동시에 둘 다 이 삼성 측에 이제 뇌물을 요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둘을 공범 뇌물의 공범으로 해서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이 특검 사무실 지금 3층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차량 한 대가 들어오려다가 지금 나가는 모습인데 이재용 부회장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뇌물 혐의로 보고 있다는 건데 돈을 주면서 어떤 대가 없이 주진 않았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대가성이 무언가 이것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삼성 측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청문회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지원이나 또 출연을 할 때 삼성은 대가를 기대하면서 준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일관되게 그런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특검은 이게 이제 뇌물죄, 제3자 뇌물죄도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됐을 때는 예. 어떤 묵시적인 청탁, 또 묵시적인 대가성, 그다음에 또 업무 관련성 정도만 있어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당시의 시점상으로 볼 때 2015년 7월 25일 독대를 하고 예. 그 전후로 해서 삼성 계열사 합병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메르스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예.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징계가 현재까지 없다가 최근에 특검이 수사를 하고 보건복지부로 추궁을 하자 이제 와서 징계를 하겠다. 라면서 복지부가 나서게 됐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런 삼성의 어떤 최순실 씨 일가 지원과 그 다음에 이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차원에서 삼성에게 특혜를 준 부분들이 시점상 맞물린다 이렇게 특검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차량 한 대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은색 차량이 들어왔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네요. 지금 취재진 앞에 포토 라인에 서려고 하는 모습인데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목표하게 드리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는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았는데요. 보통 저렇게 기자들이 붙어서 질문을 할 때는 여러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해서 질문을 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정해진 질문은 최순실 씨 일가 지원을 지시하셨느냐, 한마디로 이 지원을 주도했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지시했는가? 예. 그다음에 삼성 합병의 대가였냐, 방금 물어보신 그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최 씨 일가 지원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부터 직접 얘기를 들었느냐, 또 최순실 씨를 언제 처음 만났느냐, 왜 수백억을 지원했느냐, 9년 만에 이제 특검에 왔다, 신경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 이 정도로 이제 합의된 질문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질문은 사실 좀 많았는데 답변이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 뭐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특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은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또 궁금한데 어제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방침을 밝히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예, 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열어뒀다라는 것과 같이 봐야 하는 부분이 예. 이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을 국회에 요청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예, 한마디로 이제 그 청문회에서 전면 부인하고 또 지시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위증으로 지금 특검이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특검에서 이제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증거 인멸의 우려입니다. 예. 확인된 혐의, 확인된 사실관계까지도 전면 부인을 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이 특검이 수사 결과 밝힌 사실관계와 비교했을 때 예.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까지도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서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이 증거인멸의 사유가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이 최지성 부회장도 소환돼서 이제 스스로 이걸 실행했다고 또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는 특검이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직접 지시했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 취지들을 보면은 예. 이제 뭐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희 사장, 박상진 사장 등이
그런 걸 확인해서 그거를 사후 보고를 받았다거나 예. 아니면은 그런 보고를 추후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그 사장들이 책임을 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과 관측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특검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독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 일가를 지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확인을 했고 예. 그 후에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고 또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에서 그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진술을 확보하면서 예. 사실상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한 뒤로 이런 부분들의 지시를 하고 주도를 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을 했고 뭐 구속 가능성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다른 한 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환도 특검에 어떻게 곧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특검이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 번에 소환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하긴 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이 뇌물 수사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뇌물 공여 혐의자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렇죠. 만큼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이제 뇌물 수수자, 뇌물을 예. 받은 사람이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근데 이제 특검은 한정된 기간 동안에 수사를 해야 되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뇌물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성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70일이라는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2월 20일 즈음 그때 한 번에 모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참고인이 아니라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서서 질문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어놨죠. 오늘 추가로 소식이 나오면 다음 뉴스에서 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